도대체 몇 번째? 장관 청문회. 요즘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장관 청문회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뭐 핫 이슈인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참 그죠? 우리나라에 장관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아니면 그냥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배신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렇게 장관할 사람이 없나? 참 새삼 그걸 좀 느끼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좀 글쎄 좀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뭐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장관을 뽑는 기준이 아무래도 인맥, 아무래도 자기를 밀어준 사람, 뭔가 아무나 쓰지는 않을 테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뽑긴 하겠죠. 그죠? 자기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뽑긴 하겠지만 참 그래요. 그죠?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물론 국민의힘 진영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인재를 안 키웠나? 그죠? 인재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인물이 없나? 참 저런 사람을 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또 안타깝고, 박근혜 정권 때 초기에서도 이상한 사람, 저런 사람을 왜 총리를 시키지? 그때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저런 사람밖에 없나? 그렇게 총리할 사람이 저런 사람밖에 없나 싶은 사람을 초기에 막 총리 류라이트였나? 그런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쓰다가 뭐 총리 인준이 안 돼가지고 그죠? 난리치고 그랬죠. 지금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죠? 이런 거는 어떤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설령 뭐 인재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흠집이 있거나 이러면, 근데 흠집 없는 사람을, 인재 중에 흠집 없는 사람을 만드니까 힘들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장관 될 것 같아, 일을 잘해, 이러면 흠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좀 낮죠. 저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나? 만약 예를 들어서 박진 의원이라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글쎄, 전 한 질문을 3가지 정도 해보면 대충 성향을 알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질문, 제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는 외교가 솔직히, 그렇게 외교 관계가 득을 보는 외교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러시아 쪽에 득을 훨씬 많이 보는 외교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득은 러시아에서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참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뭐 로켓 기술이라든지 뭐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나프타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러시아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가지고 오고 있고, 우리도 가서 공사도 많이 하고, 러시아가 땅이 훨씬 나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저런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약소국을, 그러니까 미국 진영에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질문할 것 같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본하고의 관계 악화라든지 중국과의 사드 때문에 악화라든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과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봤을 때 미국과의 혈맹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미국은 이미 갔다 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갔다 와서 뭐 어떤 일이 있었나, 그죠? 그런 걸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그런 걸 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 뭐, 아들내미, 아들이 뭐 이상한 사이트 운영했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그런 질문은 이제 2차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죠? 3차 질문은, 글쎄, 그 박진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쨌든 3차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글쎄,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외교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뭔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요 세 가지를 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죠? 이 사람이 과연 외교부 장관의 자질이 있나? 맡겨도 되나? 그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과거,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거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당당하게 아들이 뇌물을 받아서 무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담당 변호사가 자기였는데, 아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박지인 의원은 아들내미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무슨 상관인지 참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 중랑구 국회의원 중에, 얼마 전에 사퇴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사퇴한 적이 있죠? 약간 뇌물성 퇴직금 같은데, 근데 아들이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이 사퇴를 하나요? 그죠? 아들이 받은 무죄라는데? 희한하죠, 그죠?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그 사람이 왜 사퇴를 했는지. 본인이 썼나 보죠. 아들이 받은 돈을 자기가 썼나 보죠, 그죠? 아무튼,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 그죠? 의문스러운 거 몇 가지 이야기 해봤고, 김현장 정부, 뭐 예전부터 회전문인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김현장이라는 이 로펌이,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당대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포섭을 해서 뇌물을 미리 주나 보죠. 그죠? 뭔가 돈을 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뭔가 할 때 유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정보를 얻는다든지, 뭔가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걸 하나 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펌이 권력이 막강해요. 그죠? 거의 뭐, 지금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3등이라 그러던데? 지금은 승률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막 엄청 이겼는데, 지금은 승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낮아졌다 그러던데. 하여튼 뭐, 대한민국에서 대형 로펌 중에 하나긴 해요.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 중에 하나고. 근데 김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차관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김현장이라는 로펌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아작이 날 것인가? 그죠? 아작이 나진 않겠죠, 그죠? 미리 뭐 불치를 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장관들이 나가게 되면 또 뭔가를 하겠죠, 그죠? 또 그쪽에 뭔가 직장이 있어야 될 테니까. 어차피 장관이나 이런 것도 잘리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못하게 되면 백수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게 좋을 테니까, 그죠? 어딘가에 소속되고 있고 싶겠죠, 그죠? 소속돼 있는 게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방패 같은 걸 테니까, 그죠? 지금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근데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장 차관을 거의 이쪽에서 데려다 쓰나 보던데, 그죠?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있었다고. 조윤선 문화부 장관 있었고, 또 다른 분도 있었죠. 그죠? 그 로펌이라면, 근데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로펌이면 제가 법조인을 데려가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관을 왜 데려가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로펌이니까, 그, 소송해야 되니까, 뭐, 검찰총장이나 판사나 뭐, 헌법재판소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 법조인들 데려가는 건 내가, 그래, 정관 쓰려고 데려간다고 이해가 하겠는데, 그 사람들 왜 데려가죠?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왜 데려가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이건 뭔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냄새가 나죠, 그죠? 부정선거 국회의원 해고. 우리가 또 예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해고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계파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 해고가 되겠죠. 그죠? 그게 4.19 정신이니까. 그죠? 그게 4.19 정신이니까 국회의원들은 전원 해고가 되겠죠. 소속되어 있는 당은. 그죠? 제가 지금 국회의원 면직되는 거 기준을 알고 있는 거는 벌금 200만원 이상 받으면 잘리나?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받으면 그 국회의원을 면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지? 본인이 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면직이라는 게 뭐, 좋게 해야가 면직이지만 해고죠. 그죠? 좀 싸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대규모 부정선거를 했을 때, 옛날에 4.19 때는 그냥 싹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저도 드라마로만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걸리면,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현대사회에서 21세기인데, 그죠? 아마 거의 대파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만약에 다수가 당선됐으면, 진짜, 나라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진짜 폭풍이 힘으로 치겠네요, 그죠? 권력의 씁쓸함.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퇴임을 하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5월 7일 토요일 새벽 2시 18분쯤 되는데, 이때, 제가 언젠가? 어린이날 때였나? 어린이날 때 뉴스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초상화?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를 이렇게 벽에다 쭉 거는 뭐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좀 있으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초상화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 놓던데, 씁쓸하죠. 그죠? 며칠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좀 청와대에 미련이 많아 보이던데,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죠? 뭔가 내려놓고 나가고, 진짜 특히 대통령은 더 심한 것 같아.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특히 그 권력의 무상함을 특히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 대통령 있을 때는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옆에서, 그죠? 찍소리도 못하다가 탁 하고 뭐 이놈 저놈 해서고, 그죠? 끝나고 나면 이놈 저놈 그러고, 그죠? 그런 권력의 씁쓸함. 그 왕은 죽을 때까지,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죽을 때까지 왕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왕이 끝났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물론 세도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또 권력의 씁쓸함을 느끼기 전에 죽어버리죠. 죽어야 끝이 나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권력의 그 씁쓸함을 더 많이 느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뭐 퇴임 후, 탄핵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을 들락달락하고,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또 검찰에 가가지고 부정부패로 조사받다가 자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권력의 씁쓸함, 권력의 무상, 권력 무상, 그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베풀고 있을 때 잘하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되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회사가 잘 되고 이러면 좀 베풀고 살기도 하고, 그죠? 수익을 사회에 좀 환원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일 좀 많이 해놓으면, 설령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뭐, 적절한 보상만 해주면 그냥 그죠? 이야기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악착같이, 그죠? 좀 험하게 하고, 험하게 관리하고 이러면, 막 물어뜯죠, 이렇게. 뭔 일 하나만 터져라, 이러고, 그죠? 막 달려들어가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게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클랜에 소속되어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클랜에 소속됐으면 레벨이 훨씬 빠르죠. 레벨업이 훨씬 빠르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권력이라는 이 씁쓸함, 그죠? 참, 그래요, 그죠? 우리도 뭐, 가장 작은 단위로, 집에 뭐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막, 그러다가, 힘쓰시다가, 나이 들고, 이제 힘 빠지고 이러면, 그죠? 이렇게 씁쓸하게 고개 숙이고 이런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해요, 그죠? 아무튼, 장관 청문회, 장관을 뽑는 무슨 기준 같은 걸 이것도 좀 마련할 수 없나요, 그죠? 참, 그래요, 그죠? 좀 안타깝고. 근데 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흠이 좀 있어도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사람도 있고, 그죠? 한 가지 전 좀 안타까운 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그런 게 있는데, 전 좀, 한편으로 뭐, 그분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게, 혹시나, 경북대가 대구에 있는, 약간 소위 말하는 지방대라서, 지방대 교수라서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들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점점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만약에 이분이 서울대 병원에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그죠? 전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경북대학교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면, 너는 꼭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경북대학교 출신 한 명밖에 없는데, 글쎄, 뭐, 자기들도 조국 전 장관도 조국이라는 사람도 몇 년 하다가 그래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나중에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은 서울대라서 괜찮고, 서울대 출신이라서 괜찮고, 좀 읽다 하고, 이 사람은, 지방대라서 바로 탈락인가?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든지,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좀 씁쓸해요, 그죠? 지방대 출신이라고 너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경북대 같으면, 지금 유일하게 경북대학교 서울 스카이에 맞잡이 할 수 있는 게 경대밖에 더 있나요? 솔직히, 그죠?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대, 그 다음 경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경대 다니는 친구들이 서울대 웬만한 대학 성적하고 비슷한 걸로 아는데, 대부분 대구는 그런 게 있죠.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합격을 한다, 만약에 뭐 서울대나 경대나 똑같이 합격을 했다 그랬을 때, 경북대학교를 가라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특히 여자일 경우, 특히 여성일 경우 집에서 얌전하게 집 가까운 데서 얌전하게 학교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서울 다니는 사람은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점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걸로 아는데, 뭐 아무튼 장관도 좀 사람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죠? 장관도 사람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국회의원들 중에 많이 장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사람을 뭔가 좀 키우는, 전문가를 키우는 뭔가, 국회의원도, 뭔가 이렇게 전문가 같이 이렇게 계속 그 한 파트에 있으면서, 그 파트의 에서 이렇게 약간 전문가가 되는, 보통 전문가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인맥도 좀 만들고 말이죠. 외교 채널, 외교 인맥 같은 것도 좀 넓히고,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근데 뭐 흠집 나는 거야, 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자식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뭐, 자기는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해필이면 또 뭐 그런 걸 해서 그래요, 그죠? 좀 건전한 걸 하지. 해필이면 바다 이야기 같은 걸 해가지고, 그죠? 난 박진우 의원이 총각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있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좀 안타깝고, 좀 더, 이런 것도 좀 뭐 당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 자료 정비하는 것도 약간 뒷조사같이, 무슨 흥신소 뒷조사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청문회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미리 해서 좀 걸렀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뭐 장관 후보자분들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슬기롭게 그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를 하고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 없이 출발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